불안장애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불안을 적절히 다루어 나간다면 분명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라는 단어는 나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이거나 이와 관련해서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즉, 예민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정서 반응입니다. 불안의 사전적 의미는 걱정스럽고 초조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뚜렷한 이유 없이 생기는 불쾌하고 모호한 초조함이나 두려움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정서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불안으로 증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서 불안으로는 대부분 당황하거나 두렵거나 불쾌하거나 과하게 긴장하거나 수면장애나 우울감 등이 있고요. 신체 불안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호흡이 편치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 외에도 목이나 등 근육이 긴장이 되거나 식은땀이 많거나 다한증,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등의 신체 증상이 많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교감신경계의 항진에 의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즉, 대다수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서 불안이라는 정서 반응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불안과 자율신경 실조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달리 공포는 비교적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때 발생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강도나 깡패를 만났을 때,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는데 위험천만한 상황이 나타날 때의 감정은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공포는 명확한 대상에 대해 반사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지만 불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뚜렷한 이유 없이도 느닷없이 닥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일상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라는 표현은 있는 것이고 이 장애라는 표현은 정신과적인 문제의 하나입니다. 즉, 불안장애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을 조절하고 대처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예인들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경험담은 항상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연예인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연예인들은 생각해 보시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본도 잘 외워야 하고 연기나 노래도 잘 해야 되고, 또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의 실수로도 갑자기 인기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사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의 연속일 수 있다는 점을 빗댄 표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느릿느릿하고 만사태평인 절대 불안이 없을 것 같은 사람보다는 업무나 약속, 인간관계 등에서 어느 정도 강박적이고 철두철미한 약간의 불안을 항상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불안을 적절히 잘 컨트롤하는 학생이 성적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이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고백한 전 세계 유명인들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찰스 다윈, 괴테, 비발디, 나폴레옹이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도 공황장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백해무익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일정 부분의 불안증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일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불안장애가 있다고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나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나아가서 이런 불안을 삶의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느끼게 되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불안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줄면서 증상이 하나씩 줄어들어갈 때 환자분들께서 종종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불안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의 핵심 중에 핵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해당하고 일상에서의 자기 관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장애에 대해서 오상에서 시행하는 치료에는 이 뇌에 있는 불안 감지 부위의 예민함을 낮추는 치료와 함께 말초에 있는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과도하게 불안을 유발하는 오작동을 하는 신경회로를 리셋 또는 리모델링 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즉 불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도는 신경회로를 잠시 멈추어 줌으로써 다시 이 제대로 된 선순환 회로가 되게 유도를 하거나 환자 스스로 불안을 대처하고 다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환자분들은 불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없애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안이라는 것을 뿌리까지 뽑아서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가짐은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하고 불안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결과에도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고난 천성이나 본성인 불안이 오작동을 해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줄여주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비교적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불안을 대처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과정이 바로 자율신경 본연의 능력을 회복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불안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슬기롭게 불안을 다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병원 치료 외에 저희 채널의 따라해 보세요에서 알려드린 복식 호흡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 복식 호흡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과 함께 이 불안장애가 엄습할 때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근육 이완 요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